요즘 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기사와 뭐 인터뷰가 쏟아져요, 보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냐면 미국 동부까지 이제 ICBM의 사거리가 예, 그렇죠. 확대돼서 미국 동부는 이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예, 뉴욕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뭐 사설이나 또 전 정부 인사의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 작전으로 김정을 포함해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예. 1953년 이래로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북한 실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군부가 이렇게 가면 북핵 때문에 세계의 제재와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생각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우태타를 한다. 우태타를 하고 나서 그 군부는 북핵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북핵을 포기한다는 시나리오예요. 예. 이걸 무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북한 시장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걸 알려주면 내부에서 구태타가 일어날 거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과거에 보면 70년대 이럴 때 미국에 대항하는 혹은 뭐 친미적이지 않은 정권 전복하는 모델들 그런 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죠. 예. 아랍이나 혹은 남미 지역에서.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나라는 난장판이 됐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 다 영화가 됐거든요, 대부분. 사설을 쓰는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만큼 잘 모른다라고 느껴지는. 잘 모르는 예, 거죠. 잘 북한 몰라요. 상황도 모르고 전반적으로 모른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영화에서 본 것 너무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리아의 내부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면 무슨 대단한 기사가 나오겠어요. 사설이. 시리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라고.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름은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내용에 대해서 한반도 내용에 대해서 사설을 쓰면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미국의 생각이라고 읽고 한미 공조를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꼭 우리가 주도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사설로 내놓고. 기사를 읽다가 답답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분단,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한반도 정책은 남한이 미국과 가까운 남한이 주체가 돼서 통일을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포기해야 한다. 분단은 어쩔 수 없고 북한은 중국에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와요. 사설에서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친중국 정권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분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우리한테는 무슨 소리야, 자기들 마음대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들 자기들 막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단은 할 수 없다, 이제. 통일은 포기하고, 북한 부분을 중국이 통제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있어요. 저거 있잖아요. 인구 2천만도 안 되는데 세계 6위의 ICBM 국가로 들어가 있다. 정말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네. 미국의 기술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 28일 밤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에서 그러니까 그 북중 국경지대 30km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중 국경지대에 쫙 몰려 있어요. 예, 그 ICBM 관련된 시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건드리면 중국하고도 전체가 다 죽는 거야.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중국으로 가는 거야. 니네 잘 판단해.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어찌됐든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최대 정점 고도가 3,724.9km 그리고 직선 거리로 998km 비행을 했습니다. 예. 전체 47분 12초간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요거를 30도에서 45도 각도로 틀면 예. 미국의 시카고, 뉴욕 1,460km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한미 미사일 전문가들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쏜 것은 10,000km 이상 나간다. 10,000km 이상 나가죠. 예. 왜냐하면 근데- 미니멈 계산했을 때 청취자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실 게 이렇게 고각 발사. 그렇죠. 거의 90도 높이의 고각 발사했을 때 곱하기를 아주 네. 보수적으로 잡으면 곱하기 3하면 네. 3하면 얼마예요? 37, 21, 339. 그럼 11,000km가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4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4가 나오게 되면 본토 뉴욕을 지나고 저쪽 대서양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LA, 덴버, 시카고는 이미 사정권이고 뉴욕, 보스턴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게 이제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 한미 미사일 전문가들이 네. 공히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그 북한의 이번 ICBM급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자꾸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ICBM급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제 전문가들이 더 이상 급이라는 말을 떼야 된다. 이제는 쓰면 안 된다. ICBM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사실상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 국가에서 이번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미사일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북아 안보 구도를 흔들 게임 체인저가 됐다. 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핵 보유 국가의 숫자보다 ICBM 보유 국가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5개국인데 네. 만약 북한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6개국 6번째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 6,000km인가요? 6,500km인가요? ICBM급이. 그렇죠. 곧 고언저리죠. 네. 6,000, 6,500. 예. 거기서 도찐개시대 지난 4일 7월 4일 네. 무슨 혁명데이라고 네. 자기들끼리 해놓고 자축하고 그럴 때 그때 2,800km였었어요. 맞아요. 네. 불과 24일 만에 900km가 더 올라간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6차 핵실험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고 여기에서 전략 발전은 더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럼 강대강 구도는 어차피 불가피해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뭐 사드 배치를 그 가속하고 뭐 이렇게 쟁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한반도 정세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베를린 구상 남북 화해 메시지가 그냥 일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베를린 구상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는 북한과 대화하자는 하자.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예.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자는 것이거든요. 평화협정. 예,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로지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좀 이렇게 참 재밌는 구도인데 북한은 오로지 미국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또 중국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29일 날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중국이 문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있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 또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사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사드 무역 보복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이 굉장히 많이 그 충격을 받고 오늘 있지 않습니까? 반기용 기자가 그 기사 예, 또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좀 돌고 있는 한반도 특히 이제 동북아 정세 뭐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던졌던 그 구상이 사실상 지금 단계에선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나 또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그 뭐 동의할 수는 없는데 네. 어떤 분이 SNS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 협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월급 사장에 나오고 뒤에서 실제 오너가 조정하고 있으면 너네 월급 사장 바지적으로 나오지 말고 바지 사장 나오지 말고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거 아니냐 북한 입장에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유엔하고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빨리 미국도 나와서 이제 대화라 이제 그분은 그런 취지인데 그걸 보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같은 남과 북이 우리가 바지 사장으로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드 관련해서도 국내 정치권이 어떻게 앞으로 풀려갈지를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중요한 이제 뜨거운 불똥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은 유효하다. 이게 뭐냐면 방점이 과거의 대통령들이 주로 통일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통일 지향이지만 평화의 방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9년 동안 워낙 냉각기를 겪었으니 그 물꼬를 텄던 거고 전 정책 기조는 유효한데 그때도 올바른 조건이 성립되면 대화를 하겠다는데 이게 핵 문제 아닙니까? 예. 도발을 중단하라. 그다음에 동결하라. 최종적으로는 폐기하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첫 번째 고리를 이제 가 쉽게 안 풀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전략과 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 깜짝 놀란 3부에 건 저희가 사드였죠. 1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3부에 북한학과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미사일 아. 얘기 좀 더 심도 있게 합니다. 김영현 교수는 북한 문제 최고의 전문가 중에 그렇죠. 하나죠. 국정자문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했었고. 네. 자, 성주 분위기가 영 네. 냉랭하죠.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자정 직전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 ICBM이 그런데 바로 심야에 NSC가 열렸어요. 그래서 전 지난 역대 네. 정부들에 비하면 빠른 대응을 하는데 회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오전에는 이제 미국 괌에서 이 B-1B 네. 폭격기가 예. 편대로 날아와서 이제 비행을 하고 갔어요. 예, 무력 무력 시위죠. 시위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밤에 나온 한 가지 중대 결정이 이 사드를 추가 임시 배치한다. 임시 네, 배치가 이제 중요한데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예정대로 한다. 음. 그 결과에는 따르는데 북의 이 계속 무력 도발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아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대응을 하거든요. 네. 항상 미사일 쏘면 그 다음 날 새벽에 한미 합동군사 훈련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네. 예. 이번에도 있고 지난번에도 네,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날아옵니다 보통. 그런데 이번에 더 중대하게 본 것은 지난번 그 7월 4일 날 화성 14호 1차 발사 때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라고 경고했는데 경고를 이번에는 레드라인에 거의 임계치까지 예.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중대 결정이 이제 사드 임시 배치였는데 예. 성주가 뜨거워졌죠. 그래서 지금 성주가 화났죠. 네, 화났습니다. 지금 반대 이 여론이 여론 굉장히 반대 뜨겁고. 운동 미국에서 뭐 이제 평화단도 날아오고 지금 예. 국제연대도 오늘 얘기하고 청와대 있어요. 앞에서 그 대통령의 시위하죠. 입장을 밝히는 이제 예.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에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주에 사드를 놓을 게 아니라 만 킬로를 날아가면 성주가 아니라 호주쯤 나는데 사드를 호주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괌에 있잖아요. 어제 기자들이 막 이제 그런 그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핵심은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서 예. 실제로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비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반도와 주변국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평화 체제로 갈 거냐 여기에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있네. 무시, 전략적 인내라는 예. 노선으로 사실 북한과 거의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한번 노벨 평화상 받는 게 낫지 않냐. 트럼프를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룩한 그 성과로 그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업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큰 틀에서 빅딜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실제로 본토가 위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평화협정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북미 수교를 하면 한꺼번에 가는 그냥 거죠. 확 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이제 성주 분들은 화나는 거 당연할 네, 거고요. 네. 문제는 이 와중에 이제 정우택 그 자유한국당 그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죠.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죠. 음.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구상, 신베를린 네. 그 선언 대화 제안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강대강 대결로 해갖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더 강화시키는 거냐? 아니 제대로 된 야당이면 오히려 이 문제는 남남 갈등이나 여야 보수 이런 걸 그렇죠. 보수 진보를 그렇죠. 떠나갖고 자 여당과 야당 청와대 함께해서 한반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무슨 그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우리 논의해보자. 이러고 야당이 오히려 제안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좀 답답한 게 너무 지나치게 국내 정치에만 그러니까요.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국내 이제 보수,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층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지지도가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만 골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 정치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 전반을 놓고 그러니까. 판단해야 될 문제인 아니 그래서 것이죠. 저쪽 강대가 그 미사일 ICBM 발사건 비판하고 강하게 그 압박을 하고 네. 강하게 뭐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어쨌든 종국적으로 대화로 가려고 하는 그렇죠. 대통령의 노력은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기조와 예. 전략 외교 통일에 대한 이 수위는 층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평화를 지향 안 하면 뭐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안도 없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비판, 대화 기조를 비판하는 이면에 예. 바로 따라 나오는 강한 이제 어조가 국민의당을 빼고는 나머지 이제 범보수 두 개 당은 예. 사드 배치를 즉시 기정사실화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 성주 지역구도 있는 분들인데 예. 그 이 저 또 민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ICBM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이미 네. 결론이 난 무턱대고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ICBM과는 이제 결론이 없다. 네. 그래서 네. 자 사드 기정사실화 하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드는 ICBM과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이건 중장거리 미사일이고 그렇죠. 한반도를 향할 때 그 쓰는 건데 종말 단계에서. 종말 단계에서 네. 3,700km 한 그럼 이제 막상 날아가게 되면 한 그 1,200, 200km 상공으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사드는 150에서 150km에서 40km 그 사이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 쏴 그거를 1,200km 날아가고 있는 걸. 그렇죠. 그렇죠. 효용성 문제가 아니 있죠. 높이만 봐도 예. 그다음에 음속 자체가 틀려요. 네. 그 사드는 날아가는 게 마하 한 7. 네. 지금 ICBM 이렇게 높이 올라서 떨어지게 되면 마하 한 24에서 28까지 올라가요. 그걸 어떻게 쏴? 그러니까. 예. 제가 다 가갖고 그 누구죠? 그 볼튼인가 누구 그 마라토너 저 스프린터 있잖아. 볼튼. 네. 제가 좀 볼트 제가 좀 잘 달리니까 볼트 쫓아간다 가서 잡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요즘 이 북한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기사와 뭐 인터뷰가 쏟아져요, 보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냐면 미국 동부까지 이제 ICBM의 사거리가 예, 그렇죠. 확대돼서 미국 동부는 이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거잖아요. 예. 뉴욕까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뭐 사설이나 또 전 정부 인사의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밀 작전으로 김정은 포함해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예. 1953년 이래로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북한 실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군부가 이렇게 가면 북핵 때문에 세계의 제재와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생각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우태타를 한다. 우태타를 하고 나서 그 군부는 북핵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북핵을 포기한다는 시나리오예요. 예. 이걸 무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북한 시장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걸 알려주면 내부에서 구태타가 일어날 거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 70년대 뭐 이럴 때 미국에 대항하는 혹은 뭐 친미적이지 않은 정권 전복하는 모델들 그런 걸 떠올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죠. 예. 아랍이나 혹은 남미 지역에서.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국가들을 상대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나라들은 난장판이 됐죠. 근데 이런 얘기들 다 영화가 됐거든요, 대부분. 사설을 쓰는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만큼 잘 모른다라고 느껴지는. 잘 모르는 예, 거죠. 잘 북한 몰라요. 상황도 모르고 전반적으로 모른다라는 느낌을 예.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영화에서 본 것 너무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리아의 내부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면 무슨 대단한 기사가 나오겠어요, 사설이. 시리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라고.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분단은 할 수 없다, 이제. 통일은 포기하고
북한 부분을 중국이 통제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있어요. 뭐 저거 있잖아요. 인구 2천만도 안 되는데 세계 6위의 ICBM 국가로 들어가 있다고. 정말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네. 미국의 기술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 28일 밤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에서 그러니까 그 북중 국경지대 30km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중 국경지대에 쫙 몰려 있어요. 예, 그 ICBM 관련된 시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건드리면 중국하고도 전체가 다 죽는 거야. 우리만 죽는 거 아니야. 중국으로 가는 거야. 니네 잘 판단해.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어찌됐든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최대 정점 고도가 3,724.9km 그리고 직선 거리로 998km 비행을 했습니다. 예. 전체 47분 12초간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요거를 30도에서 45도 각도로 틀면 예. 미국의 시카고, 뉴욕 기자들이 이름은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내용에 대해서 한반도 내용에 대해서 사설을 쓰면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미국의 생각이라고 읽고 한미 공조를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한반도 문제는 꼭 우리가 주도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사설로 내놓고. 기사를 읽다가 답답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분단,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한반도 정책은 남한이, 미국과 가까운 남한이 주체가 돼서 통일을 한다. 이것도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포기해야 한다. 분단은 어쩔 수 없고 북한은 중국에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와요. 사설에서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친중국 정권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분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우리한테는 무슨 소리야 자기들 마음대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들 자기들 막 그리고 있어요. 460km 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한미 미사일 전문가들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쏜 것은 10,000km 이상 나간다. 10,000km 이상 나가죠. 예. 왜냐하면 예컨대 미니멈 계산했을 때 청취자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실게 이렇게 고각 발사. 그렇죠. 거의 90도 높이의 고각 발사했을 때 곱하기를 아주 네. 보수적으로 잡으면 곱하기 3 하면 네. 3 하면 얼마예요? 37, 21, 339. 그럼 11,000km가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4까지 나온다는 거거든. 네. 4가 나오게 되면 본토 뉴욕을 지나고 저쪽 대서양으로 대서양까지 떨어지는 올라가는 거죠. 거예요. 지금 LA, 덴버, 시카고는 이미 사정권이고 뉴욕, 보스턴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게 이제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 한미 미사일 전문가들이 공히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그 북한의 이번 ICBM급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자꾸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ICBM급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제 전문가들이 더 이상 이라는 말을 떼야 된다. 이제는 쓰면 안 된다. ICBM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사실상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 국가에서 이번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미사일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북아 안보 구도를 흔들 게임 체인저가 됐다. 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